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스타파 추봉입니다. 카타르에서는 월드컵 축제가 한창인 이때 이란과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인 짱쩌민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성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면서 중국 공산당은 1989년天安만 사태 이후 전례 없는 민중의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4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르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1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25일부터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베이징, 상하이, 난징, 강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봉쇄망을 뚫고 거리로 나와 항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재가 난 아파트 주변이 철제 울타리로 가로막혀 소방차 접근이 늦어지고 소방관들도 물이 닿지 않은 거리에서 진화 작업을 했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제로 코로나 봉쇄에 숨죽이고 지내던 중국인들의 억누렸던 민심이 한순간에 폭발한 거죠.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인 고던창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더 이상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며 중국인들은 공포조차 잊어버리고 공개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7일까지 사흘간 침묵하던 중국 공산당은 28일부터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법개통을 총괄하는 정치법률위원회는 적대 세력을 진압하고 전반적인 사회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시위대를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거죠. 공안당 후 베이징에서 시위가 예고된 곳에 경찰 차량과 인력을 대거 배치하고 모든 행인들을 검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안은 휴대전화의 인터넷 차단 우회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무작위로 통화 기록까지 조사를 했다고 하죠. 결국 시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국무원은 같은 날 빨리 봉쇄하고 빨리 해제해야 한다며 지방당국에 코로나19 봉쇄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죠. 중국 공산당은 채찍과 당근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의 대응에 시위 양상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9일 중국 광저우에서는 체류탄을 발사하며 진압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긴 했지만 우르무치 화재 직후였던 지난 주말 시위에 비해서는 규모도 줄고 산발적이었다고 합니다. 시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계로 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 그 시각에, 그 시점에 짱쩌민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30일 올해 96살인 짱쩌민 전 국가주석이 백혈병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날 오후 12시 13분 상하이에서 사망했다고 보도를 했죠. 그동안 짱쩌민의 사망 루머가 전해졌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죠. 이번에 중국 공산당이 처음으로 관영 언론을 통해서 짱쩌민의 죽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트위터 등 해외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어 사용자들이 짱쩌민의 죽음에 관한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짱쩌민의 생애를 추적하며 그가 지은 죄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후련하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지 혁명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된 이 시기에 짱쩌민 사망이 발표된 것을 두고 우연치고는 너무 공교롭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짱쩌민의 죽음을 이용해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에 돌렸다는 관측도 제기가 되고 있죠. 짱쩌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에서도 가장 부도덕하고 무능한 인물로 꼽히죠. 짱쩌민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이상 최고 권력자로서 머물면서 수많은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가는 중국 최대 부패 세력으로 불리기도 하죠. 중국 문제 전문가인 왕효취는 짱쩌민은 부패와 음란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지도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짱쩌민은 국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고위층에서 일선 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뒤따라 마음껏 부패를 저지르도록 조장을 했다는 겁니다. CP 권력 출범 초 반부패 운동으로 자신의 미약했던 권력 기반을 강화할 때 줄줄이 낭만 인사들 대부분이 짱쩌민 파였다는 점도 이러한 배경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장제민은 또한 공포정치로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1989년 6월 4일天安문 사태 때 이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 전 세계적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었지만 장제민은 유혈 진압을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덕분에 그는 최고위층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탄압은 그가 권력을 거머쥔 비결이었죠. 장제민은 1999년 7월에는 당시 중국 내에서 7천만 명 이상이었던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탄압을 시작해 또 한 번 중국을 피비린내 나는 공포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쥔 권력을 더욱 강하게 틀어지기 위한 목적이었죠. 왕유천은 파룬궁은 많은 중국 사람들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에 큰 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민은 오히려 파룬궁과 창신에 대해 감사 대신 앙심을 품고 수련자를 탄압하고 심지어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하고 고문, 학대해서뿐만 아니라 파룬궁 창신에 대한 중상 모략과 암살 시도까지 벌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장제민은 미국의 정착에 생활하던 리용쯔 선생을 중국으로 송환하려고 미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밀 조직을 총괄하는 장제민파인 정칭홍은 비밀리에 리용쯔 선생에 대한 암살 명령을 내렸고 세 차례나 암살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장제민과 그 부하들은 파룬궁 탄압에 대한 중국 내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天安문 광장에서 가짜 파룬궁 수련자를 동원해 분신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 위화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파룬궁 탄압을 정당화하려고 꾸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10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매일 방송되는 CCTV 뉴스를 통해 파룬궁에 대한 정오와 혐오를 품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백지 시위가 중국 전역은 물론 세계 곳곳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국 청년들도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어울마당로 광장 무대에 촛불과 흰꽃 그리고 백지를 든 중국 청년 8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빈 A4 용지와 프리차이나 자유중국이라는 뜻의 중국어, 영어가 적힌 종이를 각각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쇄해제, 언론자유,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등 구호를 중국어, 한국어로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중국 당국의 감시가 두렵지만 이제 침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톡방에 모인 중국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꾸려졌다고 합니다. 한편 니콜라스 번저 주중 미국 대사는 지난 29일 미 싱크탱크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중국인들에게 평화적으로 항의할 권리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를 중국 정부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백지 혁명으로 불리는 중국의 봉쇄 반대 시위는 그 규모와 파괴력에서 1989년天安문 사태 이후 최대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세가 또 한 번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